그럼 이 제로면은 실제로 인체에 무해한 거예요? 유의하지. 항목침대 아예 없애기는 좀 힘들어요. 아, 그 친환경 이제로라고 해도 네. 100% 그런 건 없어요. 도사님 안녕하세요. 도사님 가구 물어보러 왔는데 네? 가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요? 아니 언제든지 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거 10분 전이었잖아요. 지금 퇴근 시간이 지금 7시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너 지금 이거 먼지 꾸다니는 거 아마 지금 땀 흘리고 지금. 아니 가구 좀 알려주세요. 아니 문 닫았어요. 저 블룸은 왜 비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디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술자리에서 PD님이 그럼 도의사님 가구 콘텐츠 찍으면 어때요? 해서 그래 찍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지금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1시간 지났는데 그 1시간 전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샤워 조금 하고 온 거? 면도 좀 하고 왔습니다. 가구 그거에 대한 직업적인 이야기 그리고 구독자분들 질문지 남겨주신 것들 싹 정리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왔는데 원래 이 영상 촬영 날짜가 다음 주였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다음 주였는데 지금 진짜 갑자기 오셨어요. 다음 주 휴가 가세요, PD님? 제주도 가신다면서요? 내일 갑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인정. 괜찮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가보죠 뭐. 고수니까. 가구 쪽 일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미술을 했었어요. 미술 쪽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미술을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번다고. 가구 쪽이라면 영업직으로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미술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선택인 것 같아요. 가구 쪽에도 이제 일을 보면 영업 쪽 일이랑 이제 시공 쪽 일이 있는데 두 개의 직업군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뭐 질문지 같은 거 맞아? 다른 거다 이거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시공이랑 영업이랑 당연히 다르죠. 영업은 거래처를 창출해내야 되는 직업이고 시공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일거리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직업이고 너무 다른 개념이라서 그러면 그 대략적인 수입을 좀 알 수 있을까? 왜 다 물어봤는데 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가구 시공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당 3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근데 가구 영업자들은 너무 다르니까 대비 제가 일했을 때는 브랜드에선 무조건 기본급은 200만 원 정도 나머지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15% 정도 근데 지금은 점점 인센티브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정말 월에 몇 천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건데 이거 뭐 주위 얘기 듣기로는 이제 영업직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이렇게 까여가지고 이게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썰한 프로 제가 현장 한 군데에서 상판 발주를 잘못 넣어가지고 500만 원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 발주할 때 정말 손 덜덜덜 하면서 막 발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막 까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인센티브에서 금액들이 까인다 라고 해서 되게 집중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구 하시는 영업자분들 되게 잘해줘야 돼요. 나는 잘해줬었던 것 같아. 그치. 가구 쪽 이제 영업직이나 시공 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추천드린다? 사실 시공은 제가 해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먼저 가구 쪽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가구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현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봐야 돼요. 할 게 되게 많아요. 보는 눈이 깨어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브랜드 쪽 가구로 입사하면 건자재도 거의 다 다루더라고. 시작부터 타일도 거래하고 요즘에는 뭐 가구뿐만이 아니라 뭐 바닥재도 팔고 벽지 다 다루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구를 먼저 배우는 것도 좀 좋은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찍으려 했던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이제 했는데 이거 진짜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이거 그냥 대변인 시간 그냥 생각이 있는 거대로 얘기를 할게요. 1번 질문입니다. 철을 쓰지 않고 목재만으로 곡선 주방을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블럼 하드웨어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가성비 하드웨어 없나요? 이건 나도 진짜 블럼 일단 철을 안 쓰고 목재만으로 주방을 만든다 가능하죠. 가구 판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휨새를 만들어요. 그 휨새가 휘어져 있는 가구에 마감재를 입히는 거죠. 그러면 도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도어는 보통 18T인데 그 18T 도어를 만들기 위해선 그런 열을 가해주는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를 컨택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고가예요. 일반 도어랑 곡선 도어 이게 만들면은 배수로 따지자면 보통 요런 도어 하나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그런 건 한 4배? 한 40만 원 정도 하나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크면은 그치. 블럼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은 모르지. 내가 만들고 내가 파는 게 아니잖아. 그렇긴 이 하지. 사장님이 정한 거지 이거. 블럼이 정한 거긴 하지.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물을 건너왔잖아요. 수입 제품이에요. 이게 오스트리아인가 그럴 건데 일단 제가 많이 써보고 했을 때 좋은 건 도어가 닫힐 때 되게 스무스하게 닫히고 블럼 경첩으로 AS를 받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제품 써도 나쁘진 않아요. 삼성인지 그런 제품들 써도 바로 뭐 하자가 나진 않아요. 근데 보통 5년 정도? 수명이 조금 짧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블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장점이 시공성이 되게 용이하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되게 편해해요. 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블럼 만약에 안 하고 가성비를 하고 싶다. 탑 3 추천해줄 만한 거. 딱 두 가지라고 볼 것 같아요. 블럼 아니면 국내산인지 이건데 일단 제일 저희가 가성비 있게 시공하는 제품은 그냥 삼성 정첩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레일도 그렇고. 일반 철물점에서 파는 하드웨어보다는 가구점에서 파는 그치. 하드웨어를 하는 걸 그치, 추천드립니다.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가구마다 손잡이가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희가 많이 하는 푸시풀이 좋은지 네. 알려주세요. 예쁨과 기능성 사이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유유. 유유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맞아요. 이게 푸시 같은 경우는 불편해요. 오래 쓰다 보면 지문도 남을 수 있고 근데 딱 보기에 디자인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깔끔하고 마감이 다 되어 보인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하고 있어요. 손잡이가 들어갔을 때 단점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외관적으로 근데 애기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작업했을 때 아랫배 쪽에 걸려요. 골반. 손잡이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하부장 같은 경우는 찻넬을 써요. 손이 들어가게. 대신에 손잡이가 안 보이게. 근데 나머지 현관장이나 붙박이장들은 그렇게 손잡이가 없는 걸 쓴다. 푸시풀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희는 붙박이장이나 현관장류는 푸시를 쓸 것 같고 주방류, 가구, 하부장들은 찻넬류를 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라운딩이죠. 몰딩이 보기 싫은데 천정을 새로 할 돈은 없고 속 몰딩으로 최대한 몰딩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세기 매립 디테일도 부탁드립니다. 방들 같은 경우에 들어갈 붙박이장을 무몰딩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일단 기존에 바디가 있어요. 그 바디랑 천정 공건을 조금 띄워놓고 그 부분에 그 서라운딩이라는 자재를 채워 넣을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그 라인이 도어랑 맞지 않고 바디 라인으로 맞춰줘서 좀 밀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 위로 도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사실상 몰딩이 없는 게 아니라 몰딩이 있는 거죠. 있는데 숨기는 거죠. 근데 이 단점이 천정이 약간 좀 휘어져 있으면 도어 자체가 좀 휘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공을 해도 된다. 확장 서라로 최대한 천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좀 밀어 넣으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최고의 마감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리고 식세기 매립 디테일. 세척기 같은 경우는 완전 빌트인 그리고 프리스탠딩 뭐 세미 빌트인 정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담당해주고 있는 가구 업체한테 전달해주면 맞게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말만 잘 해줘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가구 도어랑 세척기 상하부의 마감재를 똑같은 라인으로 맞춰달라. 찻넬도 지나가게.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해주셔도 충분히 디테일 나올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신축 아파트 들어가실 분인데 기본 싱크대 외에 추가로 아일랜드 제작 시 수도 연결을 하려면 무조건 바닥 드러내야 하나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일랜드를 단독으로 두는데 그 배관들을 일단 지나가게 하고 그걸 박스로 갈아준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엄청 꼴보기 싫어요. 사실은 힘들다. 그리고 기존 주방 상판만 교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거는 뭐 기존 주방 하부장 일부만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한데 요거의 문제점은 모든 가구의 컬러는 달라요. 같은 화이트여도. 그리고 조금 사용했더라도 약간 항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가구의 도어는 옆에 있는 장들과 컬러가 다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부분만 교체했는데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차라리 이런 경우는 같은 화이트나 이런 결로 하지 말고 그 부분만 아예 다른 색깔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근데 공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뜯고 새로 하는 거가 비싸겠지, 가격은? 당연하죠. 아무래도 면도해서 그런지 이거 반짝거리네, 여기가. 와, 눈부시네. 자, 그럼 반짝이는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거 나도 궁금했다. 6인용 식탁도 제작해서 사용 시 가성비 있게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예쁜 상판 추천, 여기에 맞는 의자 제품도 좀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그 기성 제품을 사는 이유가 싼 거예요. 왜냐면 많이 찍어내니까 싸요. 근데 이렇게 내가 따로 식탁을 만든다? 그럼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단 하나만. 그럼 비싸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싸는 거예요. 그쵸.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차이 날라나? 기성품이랑 제작하면. 이렇게 볼게요. 이 대리석 같은 경우가 보통 저희가 가져오는 금액이 한 1m당 한 20, 한 중반대? 근데 칸톤이 한 대충 제 기억으로 한 40만 원 정도? 근데 세라믹은 더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금액이 차이가 꽤 많이 날 거예요. 차라리 좋은 자재로 된 완제품을 사는 게 그쵸. 그게 나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 보려면은 그러면은 깔맞춤 하는 게 낫다. 그치. 근데 그 대신에 주의할 게 모서리는 꼭 가공하셔야 돼요. 동그랗게. 그리고 상판이랑 그 프레임을 제작하신다면 그 상판 아랫부분도 마감해달라고 하시면 좋아요. 이거 말 안 하면 아랫부분 되게 지저분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의자는 딴 거 모르겠고 리바트를 써라.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구편이 인기가 좀 많았네요, 그때. 그죠? 네. 아, 그래요? 싹고수 나온다 이거.
공사 후에 새집 증후군 업체를 불러서 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입주 후에 환기를 계속 시켜야 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 돈을 주고 그분들이 와주는 건데 뭐 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업체를 쓰는 이유가 공기 중에 있는 포름알데히드인데 이런 것들이 가구를 절단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물질이 되게 사람한테 유해하대요. 냄새도 좀 심하고요. 근데 그냥 환기만 시켜놓으면 그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공기들이 안에서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일반 선풍기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로 봅니다. 자, 그럼 이거에 이제 연결돼서 E0랑 이제 E1, E2, E3 이 차이점을 말할 수 있어요. 친환경 이게 진짜 아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포름알데히드랑 같은 거예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즘 E0 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뭐 슈퍼 E0도 있어요. 그래서 가구업체 분한테 E0 등급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E0면은 진짜 실제로 인체에 무해한 건 유해하지.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구라는 것 자체가 그 뭐 MDF를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런 화학물질이랑 나무를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학물질들 아예 없애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이제로다 뭐 해도 네. 100% 100%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것도 어차피 국가가 정해주는 거 아닌가? 나라가? 그치. 근데 심하신 분들은 업체를 부르시는 게 좋아요. 강추. 양추. 인디고 디자인이 시공하는 가구 설계 그리고 시공법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다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거.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찍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걸레바지 4cm, 찬넬 블랙, 하부장 높이 뭐 900, 상판 12T, 미드웨이 공간 650, 나머지는 상부장 공간, 그리고 미드웨이 벽체는 전선 같은 거 아예 안 보이게. 약간 좀 구구단 근데 이거 보다 소름 돋았다.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또 특별하게 막내의 질문 이렇게 왔는데 아니 그냥 평소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지 않나? 쑥스러운가 보네요. 아 우리 집에서 잠도 잤는데 왜? 가구 공정 시작할 때 순서. 뭐야? 뭐 시공 순서? 첫 번째로는 고객 미팅 할 때 어떻게 데려갈지 저희가 3D로 구현해드려요. 아 이거 해야 돼, 호성아? 간단하게. 이거 카톡으로 이따 물어보면 안 돼? 너무 많은데? 그럼 딱 이것만. 가구 업체와 미팅할 때 체크해야 될 거. 아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그 가구 미팅 했을 때 고객들한테 그 가전기기를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 가전기기 스펙이랑 다르게 가구가 짜지면 다 들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가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말을 해야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체 길이도 있고 타일 종류 이것도 카톡으로 하면 안 될까? 일하다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촬영이 이렇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아, 역시 쌉고수는 쌉고수가 아, 많네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다음에 진짜 얘기하고 와요. 진짜 한 이틀 정도만 시간을 좀 줘요. 레이저 티 나오네. 그러면 이제 가구 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가구가 또 인테리어적으로 엄청 중요하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첫 번째로 응원을 할 거고 충분한 보상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한 만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수입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많이 배우고 앞으로의 길이 더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짝. 세린 하시는 분들도 가구 준비하실 때 생각하실 건 자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신체가 될 수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지. 그리고 나의 동선,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내가 살 가전기기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잘 말씀하시면 좋은 가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내 라이프 스타일. 그 스타일을 전달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나고 세입주문군 업체 부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도 추천을 좀 드려보려고 고객들한테. 이거 말고도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인스타 있죠 지금? 지웠어. 아 진짜? 진짜로? 그거 아니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참 인스타를 지워. 나 요즘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010 뭐 번호 노출은 좀 댓글을 직접 이제 답글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질문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지금 밤 11시 반인데 진짜 PD님 진짜 PD님 술 먹고 온 거 아니죠? 아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퇴근할게요. Country like Merle, country like Loretta, that honky tonk girl.